네, 오늘 이제 1사분기 종강하는 날입니다. 네, 교재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도 1회 시험 실시했던 F형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나와 있는 매크로 작업 140페이지에요. 매크로 작업을 하고 나서 차트 작업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 뒷부분에 또 안 한 거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예행 연습 삼아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 뭐냐면은 저 하단에 평균을 계산하는 란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각각의 주별로 평균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A3부터 F3까지 여기에는 강조색 3이라고 하는 셀 스타일로 꾸미는 것, 두 가지 매크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A의 첫 번째.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를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써 있어요. 평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자, 평균을 쓰셨으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단에 평균 계산한단에 클릭하고 는 에버레이지 그리고 주차별 블럭 잡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하고 다시 A 첫 번째 평균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복귀했어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 어떻게 했다고요? 자, 평균란에 와서 는 에버레이지 함수 쓰고 블록 잡고 자동 채우기 했어요. 그 다음에 A 첫 번째로 돌아와서 매크로 기록 중지 했습니다. 에버리지 해놓고 뭘 써요? 거기다. 는 에버레이지. 자, 이제는 에버레이지 함수 정도는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블록 잡고 엔터 치면은 평균 나왔죠? 그 자동 채우기 옆으로 쭉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다시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쓰시고 확인 누르시고 첫 줄 블록 잡으시고 첫줄 프로그램 그중. 예, 첫 줄 홈에 와서 셀 스타일 강조색 3 나와서 강조색 3 누르시고 셀 스타일 어디 있어? A 첫 번째로 오는 거 홈에 있어요. 홈에 셀 스타일 해가지고 강조색 저 1, 2, 3, 4, 16, 6번 여기 있잖아요. 강조색 3이라고 있잖아요. 밑에 강조색 3 해서 해놓고. 찾으셨어요? 강조색 3? 네. 예, 클릭하고 기록 중지하세요. 자,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도형 그려가지고 매크로 연결해야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소리 같은 거. 그래서 매크로 다 지정하세요. 매트가 H
또 하나도 그렇게 밑에다 그려요? 아니요. 아, 이거 서식 마찬가지로 그려야죠, 도형이요. 이렇게 도형 두 개를 그리는데 하나는 평균을 연결이 되게끔 하시고 하나는 서식 연결이 되게끔 하시면 돼요. 아닌데. 첫 번째, 접수 번호를 삭제하고 그랬어요. 접수 번호. 어? 접수 번호가 왼쪽 1, 2, 3, 4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밑에 1, 2, 3, 4, 5, 6은 뭐예요? 1, 2, 3, 4, 5, 6은 접수 번호인데? 대신에 뭐가 들어가게 하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래. 이름이 들어가게 하래. 이름이 들어가게 하래. 그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차트 메뉴로 들어가요. 차트 메뉴로 들어가는데 보세요.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데이터 선택 한번 눌러 보실래요? 여기 접수 번호라는 거 보이시죠? 예. 편집으로 가져가야 되나? 자, 다시 레이아웃 가보세요. 레이아웃 가시면 응? 네, 가만요. 레이아웃 가보시면은 왼쪽에 차트 영역 거기 화살표 눌러보시면 무슨 영역 보이실 텐데 한번 가보세요. 뭔데 이상하게 나오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이 접수 번호가 눈에 보이지 않죠? 밑에요. 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진료비가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들어가는데 접수 번호는 1, 2, 3, 4, 5,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접수 번호라는 걸 선택을 하면 밑에 보인다고.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선택이 된 거야. 그럼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빨간 진료비는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접수 번호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여기 가서 뭐를 접수 번호라는 계열을 클릭하면 밑에 깔리게 이렇게 잡힌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거기에 계열 접수 번호가 왜 안 나와요 여기? 클릭해 보셔야지 화살표를. 화살표? 자, 접수 번호를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접수 번호가 사라지고요. 다시 디자인에 와서 데이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이세요? 네. 진료비용. 예, 여기 데이터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편집. 여기 편집이라고 보이시죠? 네. 편집이 지금 1, 2, 3, 4, 5가 아니라 뭐예요? 김시혁, 이은선, 신서준, 김수혜, 윤현민, 유시연, 요 6명을 써야 되잖아요. 여기 1, 2, 3, 4, 5, 6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는 블럭이요? 네, 보이죠. 그러니까 그 블럭에 해당하는 환자 이름이 있잖아요. 왼쪽에 2명, 또 4명 이렇게. 그 사람 거로 바꿔줘야 되니까 항목축, 가로 항목축 레이블을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김시혁, 김은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신서준, 김수혜, 김윤현민, 유시연 이렇게 4명, 6명을 가로 항목 축 레이블. 여기가 1, 2, 3, 4, 5, 6이었는데 네. 얘를 편집을 누르면 여기 지금 진료비에 해당하는 사람들 밑에 보시면 이름이 문제지에 보면 김시혁, 이은선, 신서준, 유시연까지 있잖아요. 여기 2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4명 하고 이름을 드래그 해주면
6명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6명이.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6명 들어가는 거 보일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제목 넣으래죠. 제목.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넣어야 되고, 레이아웃이라서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바꿔야죠. 20대, 30대 진료 기록 현황 바꾸고, 크기는 20으로 줄이려네. 20으로 하려는데 20으로. 레이아웃이라서 제목의 크기를 20으로 바꾸래요. 자, 하셨으면 주사비가 오는 거예요. 오른쪽 막대죠? 오른쪽 계열에 있는 게 주사비인데, 주사비를 놓고 뭐 하래요? 차트 종류를 뭐로 바꾸래요? 주사비만 클릭해가지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꺾은 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범례 위치는 어떻게 하래요? 범례 위치는 위쪽으로 올리래요. 위쪽으로. 이때 컨트롤 1번 눌러놓으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제가 컨트롤 1번 눌러놓으면은. 꺾은 선 중에 6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차트 종류를 바꾸라 그랬잖아요. 여기 왼쪽에 보면 꺾은 선이라고 보여요? 여기 꺾은 선 보이세요? 꺾은 선. 차트 종류 꺾은 선 그림이 쭉 나왔죠. 여기 꺾은 선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위에 왼쪽에. 네. 그거 누르시면 뭐가 선택되는가 한번 보세요. 컴퓨터 자격증에서 꺾은 선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항상 4번째 꺾은 선이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얘만 선택하게. 지금 시험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로 막대로 돼 있던 애를 꺾은 선 클릭하면 바로 글로 가요. 알아서. 예. 그러면 꺾은 선이 되는 거고요. 범례는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어떻게 했어요? 테두리를 둥글게 하라 그랬죠? 둥글게. 근데 너비가 얼마큼이에요? 3포인트. 3포인트에 둥근 모서리.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차트 영역 범례가. 서식이 어디 나오는 이거요? 네. 이거요? 네. 컨트롤 1번. 컨트롤 1 하면 예. 차트 영역 2013년 1회 F형 문제인데요. 제가 매크로 파일을 포함한 걸 열었더니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보안 경우가 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옵션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 만약에 요런 화면이 없으시면 그냥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요렇게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반드시 옵션에 가서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야만이 작업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작업 못해요. 예. 필기시험 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크로는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악성 코드들이 매크로에 포함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매크로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면 엑셀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바이러스를 맞이하면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 태세로, 방어 체계 하나로 매크로가 포함된 걸 일단은 못 열게 막아요. 근데 나는 이 파일 아는 거야. 그러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은 거고. 예.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는데 문제지를 먼저 좀 볼게요. 우리가 문제지를 세밀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암호부터 잘 아셔야 되고요. 시험장에 가면은 감독관님 암호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수검자들이 있어요. 암호는 문제지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여시면 되고, 그 다음 중간중간 여러분이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셔야 되고, 파일명은 파일로 가서 저장하라고요? 여기 저장 있네. 이것만 누르시면 저장되는 거예요.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것만 누르시면 되죠. 아니면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1번 문제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2번 문제 이제 또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마우스로 한번 클릭 저장해 놓고 또 2번 문제 보고 2번 문제 하고 나서 또 저장하고 3번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데이터. 우리 문제에 보면 외부 데이터가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는 항상 어디 있냐면은 C 드라이브 안에 OA라는 폴더가 있대요. OA라는 폴더. 예, 그 안에 외부 데이터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내문서에 있었잖아요. 시험장에 가면은 보세요. 열기 눌러서 내문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그 C 드라이브. 근데 우리 책에는 우리 컴퓨터에는 OA라는 폴더가 없어요. 여기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OA라는 게 시험장에는 있다. 꼭 거기 가서 여시는 거예요. 로컬 디스크 C요? 예. 여기 로컬 디스크 C라고 되어 있네. 한참 내려오셔야 돼. 한참. 더 내려가요? 아까 여기 내문서로 왔잖아요. 내문서에서 한참 더 내려가야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를 더블 클릭을 하면 C 드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C 드라이브. 그 안에 OA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시험장에는 있다라는 거. 예. 자, 156쪽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갈게요. 기본 작업 3번. 자, 기본 작업 3번에 갔더니 이상한 화면이 떴어요. 보세요. 오른쪽 귀퉁이에 뭐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래요. 요거. H16부터 얘들을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책에요? 컨트롤하고 C예요? 네. C 해서 컨트롤 C 누르면 되죠. 아니면 뭐 오른쪽 버튼을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복사 있네. 그렇죠? 예. 도구상자에도 복사 있어요. 자, 그 다음 B의 두 번째 있잖아. B의 두 번째 여기다 클릭하고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문제지에 연결하여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런 게 있어요. 엑셀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복사해서 붙이면 그냥 그로 끝나는 건데 엑셀은 연결해 붙여넣기도 있고 그림으로 붙여넣기도 있고 연결해서 그림 붙여넣기도 있고 막 복잡해요. 여기야 여기 붙여넣기 밑에 보시면 붙여넣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붙여넣기 화살표 글자 있는데 글자 눌러보시면 그림 형식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림 형식?
저 끄트머리에 그림 형식 있죠, 밑에. 붙여넣기. 예, 그거 누르시면 탁 들어와요. 다시 어디로 가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맞죠? 자, 얘를 복사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얘를 그림처럼 만들어서 붙이래요. 그럼 붙여넣기 밑에 그림 형식으로 그림으로 붙여넣기 누르면 안 되고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 떴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글자죠. 보세요. 얘는 글자잖아요. 글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이 되는데 얘는 그림이야. 그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얘를 색깔을 꾸며요. 여기다가 이렇게 꾸미면 똑같이 따라가네. 제목 글자 색깔을 빨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빨갛게 되면서 얘도 빨개지죠? 그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본이 바뀌면 얘는 복제본이잖아요. 얘도 따라가는 거야. 똑같이. 그거를 우리는 연결하여 붙여넣기인데 그냥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글자면 글자대로 가는 건데 얘는 그림으로 간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얘를 고칠 수는 없어요. 오른쪽 거를 고쳐야 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함초롱이 아니라 홍길동으로 바뀌잖아요. 홍길동으로 바뀌면 홍길동으로 가겠단 말이야. 얘가 원래대로 함초롱 그러면 함초롱으로 돌아오고. 고칠 때는 예. 원본으로 고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원본을 어떻게 하래요? 이 원본을 삭제하래요? 삭제하지 말래요? 삭제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삭제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삭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 원본을 삭제하라 그러면 얘잖아요. 원본이. 네. 얘를 블럭 잡고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하면 되죠? 안 되지. 그럼 얘가 깨지잖아. 아, 저쪽이 또 연결돼. 예. 얘가 바보가 되거든요. 그때는 보세요. 요거. 요렇게 잡아서 삭제해 볼게요. 제가요. 그럼 삭제가 됐죠? 근데 얘는 이제 못 고치지. 그렇죠. 못 고치지. 원본을 삭제하지 마세요 라는 게 제일 편한 건데 만약에 원본을 삭제하세요 그러면은 알맹이를 삭제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칸 자체나 또는 줄 자체를 삭제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예. 하나 잘 메모해 두세요. ITQ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ITQ 자격증도 있는데 ITQ가 8가지 과목을 봐요. 8가지. 8가지 과목을 갖고 보는데 그 중에 엑셀 부분에서는 심상치 않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얘를 그림으로 붙여 넣으래요. 그리고 원본을 꼭 지우라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알맹이를 블럭 잡아서 삭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반드시 이렇게 칸이나 아니 이쪽에 줄 있잖아요. 줄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셔야 얘가 살아 있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예? 예. 거기 창 거에서 그림 형식이라고 맨 밑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들어가서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 그 위쪽에 보면은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있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복사를 했어요. 제가요. 이거 복사했죠? 제가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누르면요.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이건 글자예요. 연결했잖아.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이런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뭐 얘랑 얘를 더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고 누구를 가리키잖아. 그게 연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요거랑 얘를 더하래 이렇게. 그럼 요 두 개를 연결한 거거든요. 네, 연결한 거.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하고 얘를 가리켜 얘를. 얘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학년 하고 나오겠지. 그렇지.
얘를 가리켰잖아.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하학년, 얘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성명 그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이 따라오죠. 그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면 똑같이 따라왔잖아. 똑같이 따라왔죠? 따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는 하고 얘를 가리켰어. 이거를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선택해서 는 해가지고 얘를 쓰고 나서 자동 채우기 쭉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블럭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해 붙여넣기 한꺼번에 착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는 하고 얘를 가리키고 얘를 자동 채우기에서 쭉 가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쭉 내린 거야. 이걸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그럼 여기에 만약에 78이 아니라 100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90점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뀌겠지 알아서. 연결돼 있으니까. 예. 이거를 우리는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말이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림으로 붙이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그림처럼 오겠죠. 그런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그림으로만 붙여넣어 버릴게. 그림으로만요. 그럼 그림으로 왔죠?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을 바꿨어요. 지금요. 바꾸려고 그래요. 바뀌었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안 바뀌었죠? 왜?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냥 처음 것만 그림으로 붙여버린 거고 왼쪽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연결해서 그림으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면 복제본도 따라가는 거고 얘는 처음 때만 가는 거고 처음 때만 가는 거고. 응. 그 연결하여 붙여넣기로 안 하고 복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갖다 붙여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초 빨간색이었으니까 빨간색으로만 간 건데 차후에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바뀌면 얘는 안 바뀌어요. 왜? 최초만 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연결해 붙여넣기 했으니까 뭐예요? 내용만 가는 거예요. 내용만. 꾸미는 거는 제가 얘를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 갔는데 얘는 안 가잖아요. 얘는 그대로 따라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림처럼 가는 거고. 얘는 일반적인 내용을 연결해서 붙여놔라 그러면 글자만 가는 거고. 글자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를 지우면 여긴 지워지지. 그게 이제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개념인데 우리 여기서는 그림 형식으로 연결해 붙여넣기도 있고 그냥 연결해 붙여넣기도 있고 그냥 붙여넣기도 있고 뭐 다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예. 자, 156쪽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곱하기 100은 뭘까요? 응? 곱하기요? 재료 반나비 빼기 반나비의 정일 예. 곱하기 100. 예, 곱하기 100 하면 되죠, 뭐. 왜 100이냐고요? 하루에 100원씩 연체로 내나 봐요. 거죠. 벌금이 100원인가 봐. 곱하기 1000원 하면 하루에 1000원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빌려갔는데 언제 반납했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는 연체한 것만큼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하루당 얼마씩. 자, 그러면 여기다 계산을 써야 되는데 이제 계산을 고민해 봐야 돼요. 무슨 함수를 쓰면 좋을까? 이거죠. 반납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빼래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계산 작업. 오늘 요 밑에 계산 작업. 계산 작업. 반납 예정. 반납일이 큰 날짜죠? 네. 2월 26일 빼기 2월 24일. 그렇죠. 계산을 할 때는요,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제가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번씩 설명드린 건데, 한 번 더. 날짜 관련해서
수식을 이용할 때. 수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처럼 뭐 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날짜에서 큰 날짜를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데 날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류가 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숫자는 작은 것에서 큰 거 빼면 음수가 나오지만 날짜는 아닐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를 이용할 때는 는 하고 함수명 들어가겠죠. 함수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날짜, 큰 날짜 하고 뭐 여기에 뭐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요. 작은 날짜를 앞에다 꼭 써주고 뒤에 큰 날짜를 써요. 날짜와 날짜를 가지고 더할 때는 그냥 더하면 돼. 큰 거를 앞에 더하든 작은 걸 앞에 더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빼줘야 될 때는 날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며칠 간격인지. 그때는 반드시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주는 거고, 함수를 이용할 때는 작은 날짜가 앞에 오고 컴마 뒤에 큰 날짜가 와야 돼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반납일이 큰 날짜고 반납 예정일이 작은 날짜잖아요. 지금 예, 반납일이 큰 날짜고 반납 예정일이 작은 날짜니까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서 그 기간 며칠 걸렸느냐 곱하기 100원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함수. 그러니까 데이트는 뭐 하는 거예요? 데이트는 날짜 계산. 날짜 하는 거죠. 날짜. 워크데이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한 날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안 들어가요. 데이트 360은 뭐예요? 데이트 360은 1년을 360일로 즉 한 달을 30일로 잡아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며칠 일했구나 이런 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 함수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는 days 360을 쓰고 이때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쓰는 거죠. 이렇게. 책에서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라 그랬지만 함수명을 쓸 때는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쓰고 거기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그러니까는 무조건 괄호 열고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 괄호 닫고 곱하기 100이니까 는 하고 따라서 한단 말이야. 근데 함수를 써야 되는데 함수 안에는 는 데이스 360 괄호 열고 반납일 빼기 반납 예정일 괄호 닫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해야 돼? 반납 예정일 앞에 날짜 컴마 반납일 큰 날짜 뒤에 이렇게 하고 사실 요 뒤에 뭐가 있었죠? 메소드가 있었어요. 메소드 컴마 치면은 메소드가 나오는데 이 메소드는 미국식 유럽식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미국식 타령하니까 그런 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24일에서 26일이니까 이틀이네. 이틀. 그럼 뭐 200원이겠네. 뭐 그거를 좀 계산하라는 거죠. 뭐. 네. 근데 2월달이 좀 문제다. 2013년 2월 2월달은 28일밖에 없는데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은 연체한 게 8일밖에 안 되는데 덤탱이 썼네. 10일.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 자체는 한 달을 무조건 30으로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좋은 문제는 아니야 이거. 근데 왜 냈을까? 날짜를 계산하는 문제를 하나 내긴 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함수 말고는 없을까? 우리 책에서는 데이스 360을 썼는데 이 함수 말고는 다른 함수는 없을까? 이거 날짜에서 날짜를 계산할 때 있어요. 사실은 더 좋은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는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예요. 데이트 디퍼런스.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날짜, 그 다음에 큰 날짜, 그리고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 데이트 360은 1년이 360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데이트 360을 쓸까? 이거는 월급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월급. 1년을 12달로 잡고 한 달은 무조건 30으로 계산해요, 월급 정산할 때는. 2월 28일 날 들어왔어. 그 3월 1일 날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이틀 일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한단 말이야. 28, 29, 30, 그리고 3월 1일. 그래서 4일치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31일이 낀 날짜도 있잖아. 3월달 같은 경우. 무조건 30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30일로. 그래서 일반적인 급여를 계산할 때 내가 5일날에 입사했어. 5일날에 입사했어. 그러면 월급이 무슨 요일이, 월급이 며칠인지 아세요? 21일. 오늘요? 월급. 오늘은 25일이죠. 월급은 25일로 정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은 25일 날 주지만 정산하는 날짜는 20일이에요. 20일날 정산을 해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뭐를 하느냐? 혹시나 이 사람이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빌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건 또 까줘야 되잖아. 세금도 내줘야 되고 뭐 이자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계산해서 20일까지 근무한 거를 계산해서 25일 날 월급 봉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5일 날 입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이 15일 날. 그럼 5일서부터 20일까지 계산을 하는데 5, 6, 7, 8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데이스 360으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예. 그러니까 20일에서 5일을 빼면 15일, 16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잘못하면 이 사람이 2일날 입사할 수도 있잖아요. 2일날. 저기 2월달에 입사할 수 있잖아요. 2월달에 27일날 입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7일날 입사했으면 3일치 줘야 27, 28, 29. 27, 28, 29, 30까지 가는 거예요. 2월달은 없어도 무조건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30으로 나누는 거죠. 100을.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간 일했는가를 거기다 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달 월급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1일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정산해서 25일날 월급 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첫 달은 그렇게 계산해야 돼. 이 사람은 5일날 27일날 입사했으니까 27일날 월급 주고 이 사람은 5일날 입사했으니까 5일날 월급 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월급날은 동일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데이트 360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만만하게, 제일 편하니까는. 2월 27일 날 입사를 했으면 그 달에 안 주고 그 다음 달 25일 날 예,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일 날 입사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월 27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정산하는 거죠. 월급을 이달까지 계산하는 거지. 그럼 며칠간 계산하는 거를 손으로 27, 28, 그 다음에 1, 2, 3, 4, 그럼 22일간 일한 게 아니란 말이야. 24일 날 일한 거로 24일간. 아니죠. 이 사람은 20일 날, 그러니까 2월 27일 날 입사한 사람은 2월 28일 날, 3월 1일 날서부터 3월 20일까지 정산해서 3월 25일 날 준단 말이야. 그럼 21일 날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돼? 21일 날 입사한 사람은 21일 날 입사한 사람은 20일 날 20일 날 월급을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한 다음 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다음 달에 한 달하고 더 많이 월급을 받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월급을 저도 받았고 저도 직원들 월급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 사람이 입사한 지 며칠이 됐느냐, 몇 년이 됐느냐, 몇 개월이 됐느냐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잖아요.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예요. 데이트, 날짜, 디퍼런스, 차이잖아요, 차이. 날짜와 날짜 간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옵션이 복잡해요.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y가 있고요, y가 있어요. 그 다음에 day가 있고요, months가 있고요, day가 있고, 5가지인가 그런데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건 뭐냐면 몇 년치 일했냐, 이거 몇 년. 연도수만 따지는 거예요. 몇 년. 9년하고 11개월 20일 일해서 땡! 다 무조건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퇴직금 정산할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달을 채워야죠. 연을 채워야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퇴직금 정산할 때 이 사람이 9년하고 11개월 했는데 한 이틀이 모자라. 그럼 뭐 10년치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10달치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을 못 채웠잖아요. 9년밖에 안 되잖아, 만. 그러면 9달치만 주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는 게 Y예요. M은 뭐냐? 몇 개월 일했느냐, 이게 몇 개월. 이런 거예요. 애기 몇 살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27개월 됐어요. 이런 사람 있고 2년 3개월 됐어요.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27개월 됐어요. 개월수로만 얘기하는 거. 요거는 27개월이면 2년 3개월이죠. 그러면 딱 2만 나오는 거지. 2. 그럼 요건 뭐냐? 빼먹었다. 요거는 뭐냐면 연도를 제외한 개월수. 자, 예를 들어서 27개월 I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지면 2. 요거는 27. 이거는 뭐 3. 2년이 24개월이잖아. 24개월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가 3이잖아요. 3개월이잖아. 요거는 얘가 며칠 됐냐 이거지. 며칠 됐느냐. 그러니까 날짜에서 날짜를 제대로 빼주는 게 D를 옵션을 쓰는 게 데이 옵션. 예. 맨 밑에 거는 연수를 제외한 개월수. 27개월이면 요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2년 3개월이죠. 27개월은 2년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M을 따져라 그러면 뭐예요? 27개월 이거고 Y만 따져라 그러면 뭐예요? 2년이고 YM은 뭐냐면 2년치 뺐잖아. 2년치 뺐으니까 개월수가 3개월만 남았죠. 그럼 3만 남는 거지. YM 옵션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날짜 계산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걸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와요, 여기에. 여기에 안 나와. 이 목록 안에 없어요. 여기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자 보세요. 는 데이트 안 나오잖아. DIF가 없잖아.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해주고 컴마 여기다가 데이 곱하기 100 하면 뭐예요? 딱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이게 800원 맞잖아. 8일간 일했으니까 8일간 연체했잖아. 뭔 얘가 죄졌어? 왜 1,000원 내? 근데 데이트 360은 그런 급여 계산 때문에 나온 의미인데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를 내면 참 좋은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함수예요, 저게. 근데 시험에는 낼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함수 목록표에 안 나오는 함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이거예요. 날짜 관련된 건 이게 최고야. 함수 중에서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수검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안 나오는 걸 시험에 내느냐라고 한번 할 말이 없거든, 사실은. 시험에 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도 필요 없다라는 거지. 눈에 보여야 연습을 하는데 없다 이거야. 책을 사서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 뭐라 그랬어? 내가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굳이 책을 사야 돼? 엑셀 프로그램만 갖고 공부해도 되지 않아? 책을 사라고 조장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또 한 소리 먹거든, 출제위원들이. 시험 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책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목록만 갖고 하라 이거지. 있는 것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요런 거를 이용하면 돼요. 이런 거. 예. 그러면 뭐 전혀 틀림없이 100%다 해결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 안 했던 거 아닌가? 그죠?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요. 나머지는 어려움. 이거 3번 문제 가볼까요? 3번 문제. 뭐 계산하는 게 많죠?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하나만. 자, 보세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목과 나머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몫은 어떻게 계산해요? 몫은? 나누죠. 자, 보세요. 는 331 나누기 20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 아니야 16 나머지 16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16 나머지 예. 그렇게 되면은 자릿수가 정수부가 나오고 소수부가 나와요. 소수부가 없을 수도 있죠. 똑 떨어질 수도 있죠. 만약에 4 나누기 2 그러면 2 딱 떨어지는데 331을 20으로 나누라 그러면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정수부 점점 그 다음에 소수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몫은 뭐냐면은요, 정수부가 몫이에요. 정수부 맞죠? 그렇죠. 15 나머지 1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자, 100을 40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 나머지 2.5잖아. 2.5. 네. 이 나머지 20인데 2.5 2.5로 나올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이 나머지 20 이렇게 안 내주잖아. 그러니까 2.5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필요한 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으냐면은 여기다가 int 함수를 취하는 거. int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이 발생하기는 하는 숫자를 그 윗숫자로 넘기지 않고 아래 숫자로 당기는 거잖아. 제가 그림으로 몇 번씩 그려드렸는데 다 보세요. 여기 숫자가 여기 2가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2.5잖아. 2.5 같으면 이 수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값이 뭐예요? 2잖아. 2. 2죠. 맞죠? 그게 int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int를 취해주면은 정수부가 나와. 그 다음에 소수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5 이 5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수부가 소수부가 아니라 나머지는 이걸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는 mod 100,4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가 20 남잖아요. 그렇죠? 그 남는 나머지만 계산하는 거지 모듈라 함수란 말이야. 모듈라. 예.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럼 20 나오죠. 20. 2? 20이지. 100을 40으로 나눴으니까 2번 들어가죠. 2로 남고 나서 나머지 40을 2로 곱했으니까 80이고 나머지 20이 남잖아요. 이것은 20. 예, 그 나머지가 2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계산하는 게 mod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int 함수로 mod 함수로 계산하라고 돼 있으니까 int는 몫을 계산하는 거고 mod는 나머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를 괄호 안에다 집어넣으래. 자, 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는 int 가로 열고 목과 제수 p제수를 나누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요? 16하고 떨어졌네. 그렇지. 그럼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붙여가지고 MOD를 또 써야지. MOD를 C15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C15하고 자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래요. 목 가로 열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래. 이렇게 나오래. 몫이. 그 몫이 뭐예요? 아까 INT 계산했죠? INT 계산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야? MOD 계산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뭐까지 보여주래?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끼어들어가라 했잖아. 그럼 먼저 보세요. 제가 몫을 계산했고요. 앰퍼샌드 결합해서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목과 나머지가 앰퍼샌드 연산자에 의해서 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괄호가 빠졌잖아요. 괄호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음 편에 괄호 열고 그다음 끄트머리에 가서는 앰퍼샌드 붙여서 괄호 닫고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아니 따옴표가 왜 여기 있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문제지가 이렇게 나오라 그랬잖아. 아니 그거 식에서요. 그러니까는 따옴표가 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요 기호는 뭐예요? 요 기호는 괄호 열고 단 요 기호가 요거 나와야죠.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뭐예요? 몫이죠? 네. 요건 나머지죠? 근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모양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앰퍼샌드로 괄호라는 기호를 좌우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를 붙이려니까 따옴표에다 써줘야 되고 본드로 접착을 해야 되니까 앰퍼샌드 기호가 붙어야죠. 예. 자,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얘를 더블 클릭해 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겠지. 가만 있어요. 자동. 예. 아예 맨날 해도 또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5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할 겁니다. 이건 추세예요, 이 문제가. 지금 몇 명이 시험 봤어요? 10명이 시험 봤죠? 자, 1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석차를 매깁니다. 석차를 매겨서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추수함수예요. 추수. 석차를 매겨서 대상, 금상, 은상, 이거 동상. 글씨는 저기 대문자나 소문자나 상관없죠? 네, 대문자로 써드리는 이유는 보기 쉬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소문자로 입력해도 다 대문자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명이 봤으니까 1등이면은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이고 나머지는 빈칸,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써야 돼요. 5등일 때, 6등일 때, 7등일 때, 8등일 때, 9등일 때, 10등일 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을 100명이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명이 봤다 그러면 얘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1000명이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추수함수에서는요, 얘를 나열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1000개고 10,000개고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if error라는 거예요. if error. 예, 그래서 는 if erro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똑같이 제가 쓸게요.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거예요. 보세요. 자, 추수함수에 의해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은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이 나왔는데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00등, 1000등은 어떻게 되냐? 4개밖에 없으니까 오류가 나잖아요. 오류가 발생하면 if 에라, 만약에 에라가 발생했다 그러면 요 끝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4등 이외 나머지 5등서부터는 무조건 빈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로 끝나는 거죠. 그럼 시험을 10,000명이 보더라도 요거 한 줄이면 끝나고 1000명이 시험 보던 100만 명이 시험 보던 요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 공식대로 한다 그러면 100명이 시험 보고 1000명이 시험 보면은 이 나머지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능이 if에라예요. if에라. 자, 그러면 석차 계산하는 건 제가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안 써놨죠?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석차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 그 석차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석차. 석차가 나와요. 랭크 함수가 나와야죠. 랭크 함수가. 예. 한번 해보세요. 들어있는데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는 함수까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를 4개 넣거나 5개 넣거나 하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함수가 하나만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까 문제 볼까요? 워크 데이트 360 이런 건 하나만 나왔죠. 이번 문제는 if and sum 3가지 써야죠. 3번 문제는 int하고 mod 2가지 썼죠. 4번은 어떻게 하래요? HLOOKUP이나 VLOOKUP 인덱스 중에서 골라 쓰는 거잖아요. 뭐 다 써도 3개고 골라도 1개나 2개밖에 안 고르겠지. 그렇죠? 예. 5번 문제처럼 2번이나 5번 문제처럼 함수를 3가지 쓰는 문제까지 나오니까는 꼭 기억하셔가지고 함수를 여러 개 쓰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얘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것 같으면 어렵겠지만 몇 번 해봤잖아요. 그 룰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룰대로만 그 룰에 따라가기만 하시면은 답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58쪽에 나와 있는 차트 한번 할게요.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문제. 이번이요? 밑에 거요? 예, 2번 차트 작업. 그 밑에 차트 작업 시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차트 작업이? 매크로 작업 옆에 있으면 매크로 작업 클릭해보면 차트 작업 보일 겁니다. 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판매 단가가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 거네요. 판매 단가가 빨간 건데 얘를 삭제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판매 단가를 어떻게 삭제해야 되느냐? 보세요.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 메뉴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에 판매 단가라고 보이죠? 그럼 얘를 제거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제거하셔도 되고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판매 단가를 제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거하셔도 되고 아니, 맨 처음에 데이터로 가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아니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이 차트 자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요. 차트. 네. 차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디자인에서. 예, 그러면 제일 상단의 메뉴가 다른 것들 때는 삽입에서 홈에서 개발 도구까지 밖에 없던 앤데 차트를 클릭하면 별개의 메뉴가 또 뜨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더블 클릭하는 순간 차트 메뉴로 딱 들어와요. 첫 번째가.
그럼 그 중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판매 단가를 삭제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제거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사라졌잖아요 지금. 데이터 선택을 하면 예. 그래서 판매 단가 예, 빨간 거로 되어 있던 거 판매 단가 있었죠. 그거를 선택하고 제거하세요. 해가지고 판매 단가 선택하면 블록 세트 실리면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여기 판매 단가 있잖아요. 네, 그 제거하시라고. 위에 가위로 잘라버리라고. 그렇겠죠. 그럼 확인 누르면 제거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어디 있어요? 판매 수량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판매 수량을 클릭하셔야지. 예? 레이아웃으로 갔잖아요. 예, 그럼 여기 보면 계열 여기에 판매 수량을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매 수량을 선택. 예, 그럼 밑에 판매 수량이 선택이 됐어요. 밑에 조그맣게. 그렇죠? 여기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에 오시면은 차트 종류를 변경하려며요. 꺾은 선으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클릭하기가 어렵고요. 클릭이 됐는데 뭐를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메뉴판을 찾아서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는 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판매 단가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판매 단가를 제거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와서 판매 수량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밑에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이거 차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꺾은 선으로. 그러려니까 디자인에 오면 차트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꺾은 선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꺾은 선이 밑에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해라고요. 차트 종류 변경. 디자인에 가니까 막대 그래프만 쫙 나왔어요. 여기에 네. 아니 위에 쭉 막대만 나왔는데요. 예, 꺾은 선을 클릭한 후에 우리가 컨트롤 1번 누르거나 레이아웃에 가면 서식이라고 있잖아요. 서식. 컨트롤 1번이나 서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옆에 창이 하나 뜨잖아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보조축 누르시면 얘가 보조축으로 온단 말이에요. 보조축으로 왔어요? 예. 닫기예요? 닫기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이거는요. 이렇게 치워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이 차트를 클릭하고.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하고 메뉴 가시면 안 되고, 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을 걸 때는 이 차트를 다시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넣어야죠. 차트 제목. 어린이 완구 매출 현황. 레이아웃에 가서 자, 차트 제목 지정하고 나서요. 글꼴 바꿔야죠. 굴림체 16. 그 다음 왼쪽에는 갑축도 바꾸래요. 갑축.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압축을 바꾸래요. 지금 서식이 어디서 나와요? 네? 그 서식이요. 이거요? 서식, 여기. 얘를 클릭하면 떠요. 옵션에서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축 있잖아요. 주축값, 주축에 있는 거를 주 단위를 700만으로 바꾸고요. 보조축에 있는 거 있죠. 보조축. 보조축에 있는 주 단위를 70으로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 축서식 뜨고, 만약에 이 축서식을 닫아 놓으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눌러서 주 단위 값을 바꾸는 거니까는 바꿔주시면 돼요. 예. 거기 얼마를 값 자동으로 해놓고 좀 어디서 뭐 바꿔요? 주 단위 값을 바꾸시라고.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 뭐라고 써있나?